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탈북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탈북민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예장통합총회 새터민 종합상담센터 강철민 목사님, 그리고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님과 함께 탈북민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안 교수님께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생기면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통일 시대를 기대하면서 이제 탈북민들을 향한 관심도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탈북민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그 현황에 대해서 안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이 이제 멀기도 하고 난관도 있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 등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희망적이고 한 발자국씩 통일에 가까워진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탈북민이 약 3만 2천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72% 2만 3천 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19세 이하가 약 5천 명, 20대가 약 8,600명 있습니다. 자, 1만 3천에서 4천 정도가 아마 다음 세대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이제 지난해 통계를 보면 초중고 재학생이 3,517명, 그다음에 9세 이하 취학 대상자가 1,250명이 됩니다. 근데 세트민 청소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탈북을 해서 제3국이나 중국을 통해서 나온 탈북 청소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탈북 여성이 중국 체류 중에 중국인이나 또는 조선족과 결혼해서 탈북을 해서 데려온 아이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욱더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서울 경기에는 탈북 청소년도 많고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울 이외에 지방에 더 거주하는 걸 보면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탈북 과정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렇죠. 탈북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게 많았죠. 특히 세터민들 어른들도 남한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들이 이제 직업을 보면 대부분 제조업이라든지 숙박업, 음식업, 단순 노동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평균 임금이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가 취업자의 절반이 이릅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이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 과정에서 고통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는 편견과 차별입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 말투로 인해서 차별의 대상이 되든지 또는 심지어 간첩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더 어려운 거는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핵실험 이런 걸로 인해서 탈북자들의 그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요. 북한에 두고 온 어떤 그런 미안함도 가지고 있고 상처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이 땅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죠. 많이 힘들죠. 세 번째는 이제 문화적 충격과 남한 사회 적응 실패입니다. 탈북자 중에서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 하고 나왔는데, 제3국에서는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다.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몰라서 못 살겠다. 이게 문화를 모른다는 거죠. 분단 70년이 지난 이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얼굴이 같고 말은 통하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은 타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터민 청소년들의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와 편견입니다. 그래서 특히 탈북 여성을 통해서 태어난 제3국에 태어난 중국에서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국말 전혀 못하죠. 중국어만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다문화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얀 도화지 상태에서 말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고 역사 하나하나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 강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정부에서 이 그 탈북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잘 이제 보도된 바와 같이 이제 90년 중반 이후에 예. 세터민들의 인원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97년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가지고 세터민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예.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정착 지원 교육을 시키고 다양한 다방면의 이제 정착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반 세터민뿐만 아니라 다음 세터민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은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고 주거 지원을 하고 있고 취업 지원, 사회복지 지원, 교육 지원, 그다음에 정착 도우미, 보호 담당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착금 지원 같은 경우는 세터민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기본금, 장려금, 또 가산금 등이 있고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주택 알선, 주거 지원 같은 것이 있고 취업 같은 경우는 직업 훈련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 보호 담당관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탈북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좀 살펴봤다면 한국교회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연합 활동하고 아마 개별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적인 지원을 보면은 신앙적인 지원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그룹 호흡을 통해서 주거지가 문제 되는 청소년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안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력 지원 또 학급 지원 이걸 하고 있고 예. 네. 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 지원 이렇게도 하고 있고 개별 교회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안 교수님, 그 혹시 지금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이 남한 사람들, 남한 사람들이 탈북민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터민을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수민들도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친구를 떠나서 타향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가 봐요. 생명을 한국으로 왔는데 적응하지 못해서 재입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원 입소한 탈북자가 하루 만에 정신병원으로 간 사례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 젊은 탈북 여성 중에서는 생활고가 있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 그다음에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은 탈북자가 아니라 조선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터민 청소년 중에서 부모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속이고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회인식이 좋지 않다는 거죠. 60대가 넘는 어르신들의 경우를 보면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뺏는다. 그래서 돌아가라.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자기들 빨갱이다. 이런 말을 들 때는 정말 힘들답니다. 세터민들이 우리에게 아마 기대하는 것이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복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형제나 내 가족처럼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나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은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터민과 먼저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은 아마 이 인식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져봅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왔으니까 정말 잘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협력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그 현대사회는 이제 거버넌스 또는 자치분권 시대라고 합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그다음에 지역, 교회 이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될 겁니다. 복지는 이제 정부의 몫입니다만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세터민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와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는 학업, 교육, 진로, 취업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산업체 이런 데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국가에서 하는 복지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할은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 지역, 주민, 교회 이런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많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역량이 뛰어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 세터민들의 실태를 가지고 지방 정부와 연계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들이 같이 네트워크해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교육 전문가라든지
기독 실업인들의 역할이 많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터민 청소년들 결국 우리 국민이죠. 우리 마을의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주민들 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그들이 여기가 내 나라다, 내 조국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 과연 누가 해야 될까? 그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탈북민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또 탈북민 중에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참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이 탈북민 선교를 위한 전문 사역자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 5그룹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초기에는 이제 우리 남한 목회자님들이 주로 중심되어 있고 조금 지나서는 이제 평신도들도 예. 함께 합류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세터민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자님 대신 그분들도 실무자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세터민 평신도 사역자들도 다음 세대 세터민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고 예. 또 최근에는 해외 교포교회나 선교단체 그분들도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세터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장기간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지금 이제 소규모 그렇게 하시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는 이렇게 더 활발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탈북민 선교를 하는 전문 사역자 현황을 짚어주셨는데 이런 전문 사역자들이 더 올바르게 많이 양성돼야 탈북민 맞습니다. 선교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은 더욱 활발한 사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신학 수업 때부터 북한이나 또 세터민에 관한 그런 커리큘럼들이 좀 필요해서 이분들을 이 분야를 많이 공부한 우리 신학 하신 분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예. 이제는 개별 교회 안에서도 북한이나 세터민에 관한 이해를 위한 그런 소규모 아카데미나 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세터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매뉴얼도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하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교단도 교육도 했습니다. 효과가 있고 예. 반응도 좋았습니다. 네. 다른 교단에서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의 비전과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안 교수님부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대하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이제 통일이 되면은 이 세터민들이 북한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필요한 직업이 과연 뭘까? 그 다음에 기업과 산업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 4차 산업의 혁명 시대에서 어떤 교류가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북한 선교는 북한 출신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인재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이제 남과 북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면은 앞으로 미래 한국은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터민 인재 양성이라든지 육성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정부도 해야 되고 우리 교계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한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터민들, 탈북민들을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 과연 한반도 통일을 우리가 바랄 자격이 있는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가? 그것 먼저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교회는 이 세터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마을이 되어주고 성도들은 그들과 함께 인증해주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런 넉넉한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 강 목사님의 계획은 어떤가요? 예,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세터민 인재 양성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생각을 합니다. 신약 분야, 목회자 분야뿐 아니라 일반 분야도 일반 학문 분야에서도 세터민들의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덧붙여 이제 첨가하면은 하나원 이후의 교육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정착을 잘 못하는 세터민들을 위한 그런 보충적인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오늘 중심이 이제 다음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주말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세터민들이 좀 더 긍지를 갖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저희의 비전과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고민해 봅니다.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한 작은 자 하나님, 그다음에 약한 자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은 이 세트민 청소들이 약한 자거든요. 그들에 대한 기도와 후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들을 새로 얻은 내 가족이다, 내 조카다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들에게 더 따뜻한 것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이제 통합적 교단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아까 방송에 나온 그러한 교회들처럼 세트민 청소년을 위해서 66개 노회가 한 마을 목회, 한 통일 마을 목회를 만들어 간다면은 나중에 통일 이후에 그들이 사는 곳 66개의 고향에 교회가 세워지겠다. 그런 비전을 가져보고요. 다른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면은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는 분명히 이 세트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힘이 되는 그런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러기에 세트민들이라든지 그 자녀에 대한 교육과 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예.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 이어주시죠. 예, 저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좀 더 추가를 하면은 지금은 이제 세트민들 인원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지만은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는 급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사역자들도 양성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제외 세트민,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가 유럽이나 이쪽으로 가서 또 이주하고 있는 그런 세트민에 대한 관심과 또 연구도 좀 저희 지원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예장통합총회 세터민 종합상담센터 강철민 목사님 그리고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